안녕하세요. 초등학생의 기초공부법 초기 공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저학년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는 독후감 쓰는 방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 나오는 독후감 쓰기 방법은 동화, 소설 같은 이야기책을 읽은 뒤에 쓰는 방식이며 1학년, 2학년 학생에 적합한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독후감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독후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독후감은 책을 읽었던 내용과 느낌을 정리하고 더 나아가 생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쓰는 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의 글을 쓰길 바란다면 독후감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글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저학년은 독후감을 쓰는 목적을 살리면서 기초를 다져가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저학년 아이들에게 문장 쓰기를 강요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문장 완성하기 형식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쉽게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의 제목을 씁니다. 두 번째, 책의 등장인물을 씁니다. 세 번째, 책에 읽었던 내용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읽은 느낌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을 넓힙니다.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차례대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작품은 학생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접해보았을 법한 백설공주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책의 제목을 쓰는 단계입니다. 어떤 책을 읽었죠? 네. 백설공주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책의 등장인물을 씁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많이 나오는 인물들을 써주면 됩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서는 백설공주, 왕비, 난장이, 왕자, 거울 정도가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물 또는 사람처럼 표현된 동물이나 사물을 등장인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설공주에서는 왕비가 거울에게 말을 걸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라고 물어봤을 때 거울이 백설공주님이요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거울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실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면 거울도 등장인물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비가 백설공주를 성에서 쫓아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또는 백설공주가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었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또는 왕자가 백설공주를 깨어나게 도와줬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한 줄부터 시작합니다. 독후감 쓰기에 익숙해지고 더 정리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두 줄, 세 줄 차츰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앞에 2단계에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살펴봤죠. 거기에 나왔던 등장인물을 하나씩 넣어보면서 그 인물이 했던 행동을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입니다. 읽은 느낌을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해서 재미있었어요, 웃겼어요, 슬펐어요, 화가 났어요, 걱정됐어요 또는 직접 쓸 수 있는 칸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동그라미 치면서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이 부분이 숙달되면 감정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위에서 3단계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을 다시 읽어보고 그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정리하면
한결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왕비가 백설공주를 성에서 쫓아내고 미워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슬펐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백설공주가 왕비가 준 독사과를 먹어서 걱정됐어요. 세 번째 예시는 직접 쓸 수 있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왕자가 백설공주를 깨어나게 도와줘서 행복했어요 라고 직접 쓸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각의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이 단계는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입니다. 다른 단계들은 수월하게 했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면 두 가지 중 한 가지로만 시작을 했다가 점차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백설공주처럼 평소에 착하게 살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왕자나 난쟁이가 도와준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두 번째, 주인공 왕비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상 저학년 독서록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제목을 씁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을 씁니다. 세 번째, 글을 읽었던 내용을 정리합니다. 네 번째, 읽은 느낌을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생각을 넓힙니다. 독후감을 처음 접하는 저학년,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단계에 따라서 써보세요. 문장 완성형부터 시작해서 점차 단계가 익숙해지면 문장 완성형이 아닌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더 익숙해지면 문장들을 이어서 글로도 써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